네, 안녕하세요. 엘리막당 자유와사랑입니다. 2020년도 영상 강좌 제10강 시작하겠습니다. 예, 제10강은 배부, 등에 있는 경혈 중에서 동맥입니다. 그래서 우선 동맥을 입체적으로 암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배부 등의 구조, 그러니까 근육과 골격과 근육과 신경의 구조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동맥의 경혈들을 살펴본 다음에 치유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경혈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성공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어떻게 기억을 할 것인가, 어떻게 암기를 할 것인가, 그것을 좀 설명드릴게요. 우선 기억이란 무엇인가?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각 기호를 통해서 학습한 내용을 경화시켜서, 다시 말해서 그것을 장기적인 기억으로 경화시켜서 그 중에서 부분 단서를 통해서 인출을 해내는 것입니다. 인출하는 것이 바로 기억하는 것이거든요. 인출을 할 때 뇌는 어떻게 인출을 하냐면은 기억에 편린, 기억의 부분 단서를 가지고 그것을 연상해서 기억해내거든요. 그래서 부분 단서를 그것을 얼마나 많이 저장하고 있느냐, 이것이 기억을 잘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점이고요. 그 다음에 361개의 혈명을 다 외워야 하는가? 예, 다 외워야 합니다. 다 외워야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만일에 우리가 361개의 혈자리를 치유에 응용할 때에 책 펴놓고 그 혈자리 찾아가지고 이 혈자리는 어떤 혈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사람의 몸이라는 것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혈자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혈자리를 아주 창조적으로, 아주 창의성을 가지고 잘 배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혈자리를 361개를 다 외우고 있어서 거기서 그 사람의 어떤 증상과 연결해서 연상작용에 의해서 재맥락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뇌 속에서 다양한 부분 단서들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거기서 창조적인 어떤 치유의 방법을 이끌어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61개를 다 외워놓으면 그게 쉽게 가능한데, 만약 그렇지 않고 어떤 병에는 어디 혈자리를 쓰면 된다고 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공부해 놓으면 사실은 거의 써먹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배울 것인가? 361개나 되는 것을 어떻게 다 배울 것인가? 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감각 기원을 다 동원해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이죠. 그래서 눈으로만 기억을 한다거나 또는 소리로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소리를 내고 또 써보기도 하고 뭐 만져보고 상상해보고 이런 모든 감각을 다 동원한다. 연합 감각으로 외운다.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일 테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하나 소개하고 싶은데요. 2014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 받은 내용이 있어요. 무엇으로 노벨상을 받았냐 하면은 이분들이 뇌에는 장소를 기억하는 세포가 따로 있다. 몸뿐만 아니라 모든 장소를 기억하는 작용을 하는 그런 세포가 따로 있는데, 그것이 해마 영역에 있습니다. 해마 영역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특히 혈자를 기억할 때에 몸의 어느 지점과 연결해서 기억을 하면 훨씬 더 단기 기억이 잘 생성이 되고, 그것이 또 이제 장기 기억으로 쉽게 경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소 세포가 활성화되게 해야 된다. 그래서 혈자리를 외울 때는 자기 몸에 손가락을 대략 짚어가면서 손이 안 닿는 곳이라 하더라도 대략 눈 감고 짚어가면서 그렇게 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네, 또 한 가지는 제가 감동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어떤 충격이죠. 충격. 이 감동이 있을 때 훨씬 더 장기 기억으로 잘 저장이 되는데,
우리가 학습을 하면은 뇌의 신경세포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염색체가 이제 염색사로 이렇게 쭉 풀려 있거든요. 풀려 있을 때에 이렇게 히스톤이라고 하는 발량체, 이제 8개가 겹쳐져 있는 건데, 이 발량체에 염색사가 이렇게 말려 있어요. 말려 있는 이것만이 이제 유전자로서 역할을 하는데, 이 말려 있는 여기에 메틸기가 붙어서 딱 고정을 시키거든요. 그것을 메틸레이션이라고 해요. 이걸 풀어지는 것이 디메틸레이션이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감동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공부하다가 그렇구나, 정말 놀랍다, 이런 식으로 감동을 느낄 때에 이것이 아주 강하게 기억이 돼요. 나중에 뇌 공부하면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은, 그래서 공부할 때에 그 의미를 잘 살펴보고 감동 어린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훨씬 더 기억이 잘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체적으로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머리 아프긴 하지만은 골격과 근육과 신경과 연합해 갖고 그 혈위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제 배부의 구조를 살펴보면은 첫 번째 우선 골격의 구조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골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위에서 보시면은 이 위에 이제 C는 경추거든요. 목에 있는 뼈 7개의 뼈가 있죠. 그 다음에 T는 흉추입니다. T는 1번부터 12번까지 있고, 그 다음에 L이 요추입니다. L이 5개가 있죠. 그 밑에 장골, 장골이 양쪽에 있으니까 장골과 장골 사이에 천골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흉추가 12개라는 사실, 1번부터 12번까지. 그 다음에 요추가 5개라는 거. 그 다음에 흉추가 12개니까 흉추에만 늑골이 이렇게 붙어 있다. 늑골이 붙어 갖고 앞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죠. 그런데 이 12개 중에서 2개는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나머지 10개는 앞으로 붙어 가지고 완전히 이제 구체를 형성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구조라는 것을 흉추 12개가 있고, 흉추 12개에는 늑골이 붙어 있다. 요추는 5개가 있는데 요추에는 늑골이 없다. 그 다음에 견갑골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견갑골이 사실은 이제 등에 있는 모든 근육을 다 조절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이 이것이 장골이다. 그 다음에 양쪽 장골 사이에 천골이 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항상 뼈를 나무라죠. 뼈가 휘었다, 뼈가 잘못됐다, 뼈가 붙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뼈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뼈는 그냥 독립적으로 다 존재해요. 이 뼈를 연결하는 것은 전부 근육과 인대거든요. 만일에 죄를 묻는다면은 근육과 인대에 문제가 생긴 거죠. 사실 근육과 인대도 죄는 없어요. 실제로 근육과 인대가 뼈를 제대로 잘 적절하게 잘 붙어 있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이 관리자와 공급자의 역할입니다. 관리자는 누구냐면 신경이거든요. 이 신경이 감각과 운동 기능을 제대로 잘 수행했을 때에 근육과 인대가 제자리에 붙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뼈가 잘못됐다 했을 때는 뼈를 나무랄 것이 아니라 관리자인 신경을 생각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공급자가 에너지를 공급해야 되죠. 에너지와 산소를 공급하는데, 공급자가 에너지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면 신경도 제대로 작동 못하고 근육과 인대도 제대로 작동 못하고, 그래서 몸을 생각할 때는 항상 뼈는 죄가 없다. 문제가 생긴 것은 근육과 인대이다. 근데 근육과 인대도 죄는 없다. 실제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은 관리자인 신경과 공급자인 혈관이다. 그래서 치유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신경과 혈관을 잘 살펴서 거기에 문제가 생긴 것을 조정해 주는 것이 치유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 뼈들을 붙들고 있는 근육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혹시 근육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이게 너무 생소해서 뭐 이것도 공부해야 돼 이런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예, 공부해 놓으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등의 근육은 세 단계로 구분해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피부밖에 없죠. 이게 피부 속에서 처음 나타난 것은 승모근과 광배근입니다. 승모근, 광배근. 승모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승모근의 끝은 어디냐 하면은 쇄골이에요. 쇄골의 3분의 2 지점을 덮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연결되어져 가지고 흉추의 12번에 붙어 있습니다. 승모근은 스님들의 옛날 스님들의 모자처럼 생겼다 그렇게 해서 승모근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그 다음에 광배근은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굉장히 넓죠. 그래서 광배근과 승모근이 합쳐지는 지점이 있어요. 이 지점이 주로 이제 소화기병을 관리하는 근육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승모근과 광배근 안쪽에 상후근과 하후근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척추가 있잖아요. 척추에서 늑골을 붙들고 있는 근육이 있어요. 그 위에 있는 것을 거근이라고 하는 것은 붙들고 있다는 뜻이죠. 밑에서 요추에서 또 늑골, 갈비뼈를 붙들고 있는 것을 하후거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능형근은 여기서 견갑골을 붙들고 있는 근육이에요. 그 다음에 요방형근은 허리에 있는 근육이고, 그 다음에 기립근은 이 척추 전체를 감싸고 있는, 실질적으로 척추를 붙들고 있는 기립근. 이 기립근은 위에 있는 승모근, 광배근, 또 상후근, 하후근, 능형근, 요방형근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늑골, 갈비뼈를 사이에 있는 근육을 늑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천인지요법이라고 해서 맨 바깥에 있는 것을 천의 근육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 위치에 있는 것을 인의 근육, 실제로 이제 일을 하는 근육, 그 다음에 더 깊이, 제일 깊이 있는 근육을 지의 근육. 그래서 이거는 지는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딱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승모근과 광배근은 천의 근육으로서 전체 근육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인의 근육은 실제로 일을 하는 역할을 하고 힘을 쓰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지의 근육은 땅과 같이 모든 골격을 안정되게 딱 붙들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구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거 하나하나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승모근과 광배근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것은 승모근인데, 승모근은 위에 있는 두 개골, 후두골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연결되냐 하면은 쇄골로 연결됩니다. 쇄골의 3분의 2 지점을 덮고, 그 다음에 견갑골을 붙들은 다음에 쭉 내려가서 흉추 12번에 닿아있습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승모근은 등의 상부 근육 중에서 맨 위에 위치해 있어서 관리자 근육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이것이 승모근이라면은 광배근은 밑에 있는 천골, 여기가 천골이죠. 천골과 장골을 붙들고 척추와 연결되어 있고 쭉 연결되어져서 팔까지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승모근과 광배근은 꼬리뼈로 해서 하나의 근육과 연결되어지고, 이것이 복부의 근육과 연결되어지는데, 이 밑에 있는 이 근육을 골반기저근이라고 합니다. 골반기저근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근육은 상후거근, 하후거근인데, 상후거근은 척추에서 늑골을 붙들고 있는 근육입니다. 위에 있기 때문에 상후거근, 그러니까 위에 있는 두꺼운 근육인데 뭔가를 붙들고 있는 근육이다. 상후거근이고,
하후 그거는 요추에서 늑골을 붙들고 있는 근육입니다. 능형근은 척추에서 견갑골을 붙들고 있는 근육입니다. 그 다음에 요 방향근은 여기가 늑골의 12번이죠. 12번 밑에 있는 전골, 장골이 있는데 전골, 장골을 붙들고 늑골 12번을 붙들고 옆에 있는 요추와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근육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맨 바깥에 있는 승모근, 광배근이 있고 그 중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후근은, 하후근은, 능형근, 요 방향근이 있다. 그 아래층 근육은 기립근 군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립근의 일단으로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보시면은 이게 이제 척추, 흉추와 요추죠. 흉추, 요추 중에서 이 정면으로 나와 있는 것을 극돌기라고 하고 옆으로 나와 있는 것을 횡돌기라고 합니다. 이게 횡돌기마다 하나씩 다 있죠. 이게 회전근이에요. 그 다음에 또 횡돌기와 척추로 연결되어 있는 게 이쪽에 다혈근, 그 다음에 경반극근, 흉반극근, 반극근이 있고, 그 다음에 췌장근, 늑근, 흉극근, 뭐 횡강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걸 전부 다 합해서 그냥 기립근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기립근들은 근육의 맨 안쪽 가장 깊은 곳에 존재하면서 각 골격들을 아주 단단하게 붙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신경입니다. 신경은 척수, 후지신경, 전지, 그 다음에 교감신경지 이렇게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척수는 척추뼈 속에 있는 바로 이것입니다. 척수는 뇌와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 뇌와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다만 척수가 사실은 몸통 전체, 팔과 다리를 다 관리하는 뇌 역할을 하지만은 이것은 무의식적 정보 처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못 느낄 뿐이거든요. 그래서 척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뇌 공부할 때는 좀 어렵긴 하지만 이 척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공부를 해 두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신경 가지가 이렇게 뻗어 나오는데 하나는 뒤로 가고 하나는 이렇게 해서 늑골 사이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뒤로 가는 신경은 등에 있는 모든 근육을 관리하면서 피부 밑에 있는 근육을 따라서 이렇게 복부까지 연결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전지라고 하는 이 신경도 이렇게 늑골 사이를 따라서 복부까지 연결이 되어져 있다. 이걸 기억하시고요. 좀 더 상세히 보시면은 이게 척수고, 척수에서 후지신경이 이렇게 나오고 전지가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교감신경지는 여기서 바로 내부로 직접 들어갑니다. 직접 들어가서 바로 오장육부를 다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척수에서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이 다 연결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하나는 후지로 가고 하나는 전지로 가고 하나는 내부로 직접 들어가서 오장육부를 다 관리한다. 이 세 가닥으로 나온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치료를 할 때 그러면 등에 있는 혈자리들이 후지, 전지, 그 다음에 교감신경지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조금 더 이제 고급반을 공부하면은 척수를, 이 속에 있는 척수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 그런 것을 공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의 경혈들은 이렇게 배치가 되어져 있는데 가운데 있는 것이 동맥이고 그 옆에 보이는 것들이 방광경 혈자리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피부가 덮인 이런 모습이잖아요.
이런 모습인데 이 안에 있는 흉추의 위치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점을 파악해 놓는 것이 편리합니다. 첫 번째, 경추가 7개가 있거든요. 이 경추 7개의 맨 마지막 지점, 이것이 여기가 S자로 살짝 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툭 튀어나와 있는 뼈로 보여요. 그래서 이것이 경추 7번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뼈를 견갑골이라고 하거든요. 견갑골에는 견갑극이라는 구조가 있어요. 이 견갑극과 견갑극을 연결하는 이 지점이 2번과 3번 흉추의 중간 지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견갑골의 하단을 서로 연결하면 여기가 흉추 7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늑골이 비스듬히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2번 흉추는 여기인데 여기서 늑골은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2번 늑골을 서로 연결하면은 요추 2번이 됩니다. 요추 2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장골이라는 뼈잖아요. 장골뼈. 장골뼈의 끝단을 장골능이라고 하는데 장골능을 서로 연결하면 여기가 요추 4번이 됩니다. 네, 동맥이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혈이 있는 경맥은 12정경과 동맥과 인맥 그렇게 합해서 14정경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동맥은 기경팔맥 중에 하나입니다. 12경맥이 아니라 기경팔맥. 기라고 하는 것은 기이하다, 일반적이지 않다, 특별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기경팔맥 중에서도 혈자리가 있는 맥은 인맥과 동맥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동맥은 일반 장부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통괄하는 그런 경맥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혈자리는 28개의 경혈이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동맥은 이 지점이 이제 장강인데 장강 그 전에 회음이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그 회음은 인맥에 속하지만은 거기서 기시해서 거기서 출발해 갖고 척추를 따라서 쭉 올라와서 네 중간 지점, 두개골의 중간 지점을 연결하고 코끝으로 해서 입술 안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회음에서 기시한다. 원래 회음은 동맥은 아니죠. 회음에서 기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인맥과 동맥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 하나의 맥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동맥의 형태인데 여기가 회음입니다. 회음에서 이렇게 연결되어져 가지고 여기 입속으로 들어가고 또 여기서 인맥과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동맥의 이름 중에서 독이라고 하는 것은 감독한다는 뜻이죠. 감독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은 처음에 우리 몸이 만들어질 때에 최초의 관리자로서 형성되어지는 게 척색이라는 게 있어요. 이 척색은 물론 이제 발생할 때 존재하고 성인이 되면은 이거는 없어진다고 되어져 있지만 사실은 없어진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이것은 이제 척추의 내부의 어떤 막의 형태로 존재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속에 있는 척수가 뇌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이 몸통 전체, 이 속에 있는 오장육부를 포함해서 몸통 전체를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뇌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정보를 최종적으로 관리한다. 그래서 동맥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자로서 역할을 하는 경맥이다. 그런 뜻이고, 그럼 그 관리자가 해부학적으로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바로 척색과 척수와 뇌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맥과는 하나로 연결되어져서 몸 전체를 관통하는 대칭 기준의 역할을 하거든요. 모든 존재가 마찬가지지만은 몸도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다. 장부의 모습도 가만히 살펴보면은 뭐 간은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다고는 하지만은 간과 비장을 합쳐서 보면은 대칭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몸은
대칭을 이루고 있는 것이고 그 대칭의 기준점으로서 역할하는 것이 동맥과 인맥이다. 근데 동맥은 척색과 척수와 뇌와 연결된 경혈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죠? 왜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냐 하면 그것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모든 소중한 것은 쉽게 드러나는 법이 없거든요. 이게 소중하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접근이 불가능하냐?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여러 가지 창조적인 치료법을 연구도 하고 또 숙달도 해야 됩니다. 네, 이제 동맥의 경위를 외우는 시간이 왔습니다. 뭐 위치도 모르고 혈명, 혈위, 혈성 이런 것도 모르고 뭐 이름부터 외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partial Q, 예, 이름부터 외워야 이게 혈성도 알게 되고 또 치료에 응용할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름부터 외우는 게 순서입니다. 이날 우리 조상님들께서는 이 혈자리 이름을 연결해 가지고 칠은절구로 만들어서 운율에 맞춰서 외우셨거든요. 칠은절구 형태의 혈명가결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혈명가결을 외우는데 옛날 어른들의 칠은절구의 운율을 모르니까 그냥 간단한 노래에 맞춰서 외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도가에 맞춰서 외우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노래로 외워야 되는지는 여러분들께서 뭐 금방 이해하시겠죠. 시각과 청각과 운동신경을 다 발현시켜야 되고, 더불어서 또 내 몸을 짚어가면서 또 그림을 보면서 짚어가면서 우리 뇌에 있는 장소세포, 스페이스셀이 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중국에서 제가 학생들 가르칠 때 중국어로 외웠던 영상이 있어서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好，开始。人脉24会阴，虚骨中机关元虚，十门气海阴交替，其中之上面水分，下万间地中上万。虚绝九位自中体，坛中玉堂自宫位，花开玄机天土平，连卷澄江入下春。 네. 동맥은 28개의 혈자리가 있는데, 번호는 장강에서부터 이렇게 매겨져 있어요. 근데 혈명가결은 거꾸로 은교에서부터 이렇게 시작됩니다. 혈자리 이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은교, 태단, 인중, 여기는 수구라고 되어 있죠. 인중, 그 다음에 소료, 코끝이고요. 신정, 상성, 신회, 전정, 백회, 후정, 강간, 뇌호, 풍부, 아문. 이거는 전부 2개월에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흉추부터 있는 것이 대추, 도도, 신주, 신도, 영대, 지양, 근축, 중추, 척중, 현추, 명문, 양관, 요유, 장강. 예. 이것을 이제 혈명가결로 만들 때는 칠은절구 7개씩 나눠야 되니까 이런 이제 중간중간에 운율에 맞춰서 의미 없는 그런 글자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동맥경혈 28장, 동맥은 혈자리가 28개인데 은교, 태단, 인중 7개가 부사라니까 향이라는 글자를 하나 넣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소료, 신정, 상성 마찬가지로 운율을 맞춘 거고, 신회, 전정, 백회 당, 후정, 강간, 뇌호하, 풍부, 아문, 항중앙. 아문은
항은 이제 목을 항이라고 하거든요. 목의 중앙에 있다 그런 뜻이고, 마찬가지로 치는 절구를 맞추기 위해서 대추, 도도, 삼신주, 신주는 흉추의 세 번째다. 그래서 3이라는 글자를 썼고, 신도, 영대, 칠지양, 지양은 흉추 7번째다 그런 뜻이고요. 건축, 중추, 척중위, 현추, 명문, 양관장, 요유지하, 시장강, 요유의 밑에 장강이 10자리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혈명가결로 운율을 맞춰서 한번 노래를 불러보겠습니다. 동맥경혈 28장 은교태단 인중향 소료신정상성양 신회전정 백회당 후정강간뇌호하 풍부아문항중앙 대추도도 삼신주 신도영대 칠지양 근축 중추 척중위 현추 명문 양관장 요유지하 시장강 요유지하 시장강. 네, 이런 식으로 361개를 다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 공부할 혈자리는 28개 중에서 배부, 그러니까 등에 있는 근육, 대추에서부터 시작해서 장강까지 그것만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우선 여기가 이제 흉추가 12개가 있고 요추가 5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7번은 이게 경추고요. 경추고. 그런데 혈자리가 없는 흉추가 있어요. 이게 2번, 흉추 2번, 흉추 4번, 흉추 8번, 흉추 12번, 요추 3번. 여기 2, 4, 8, 12는 전부 2의 배수니까 금방 기억해낼 수 있거든요. 근데 요추는 2가 아니라 3번이 없다. 이걸 기억하시고, 경추 7번은 대추, 그 다음에 흉추 1번이 도도, 그 다음에 흉추 2번은 없으니까 흉추 3번이 신주, 그 다음에 흉추 5번, 6번, 7번이 신도, 영대, 지양, 8번 없고 9번 건축, 10번 중추, 11번이 척중, 12번이 없고, 그 다음에 요추 1번이 현추, 그 다음에 요추 2번 명문, 요추 3번 없고 요추 4번이 양관. 그러니까 극돌기 아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추 7번 그러면 경추 7번 극돌기 아래 푹 들어가는데 거기가 대추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 식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장골이 있죠. 양쪽에 장골이 있고 장골이 붙는 지점에 거의 삼각형 형태로 천골 또는 선골이 있어요. 선골과 꼬리뼈가 만나는 지점이 요유입니다. 여기는 수라고 되어 있는데 수라고도 읽고 유라고도 읽습니다. 그 다음에 미골 끝이면서 항문 전이죠. 그 사이가 장강이라는 혈자리입니다. 그래서 대추도도 신주, 신도 영대 칠지양, 건축 중추, 척중위, 현추 명문, 양관장, 요유지하 시장강. 그래서 이 혈자리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 뼈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선 경추 7번 아까 한번 말씀드렸죠. 경추 7번은 대추혈인데 여기서 이렇게 잡으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우선 놔두고 견갑극과 연결한 이 지점이 2번이거든요. 2번은 그런데 혈자리가 없죠. 2번은 혈자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견갑골 하각을 서로 연결하면 여기가
7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잡아 나가면 되죠. 그 다음에 이 밑에 늑골 12번, 늑골 12번을 연결하면은 여기가 요추 2번이 됩니다. 요추 2번이 명문혈이죠. 그 다음에 장골릉을 연결하면은 여기가 요추 4번이 됩니다. 그래서 양관이 되는 거죠. 요 양관. 이런 식으로 기준점을 잡은 다음에 하나하나 이제 체크해 나가면 되고, 중요한 것은 이건 이제 정상 인체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척추가 많이 휘었거나 또 몸이 비정상인 상태에서는 이거하고 꼭 맞아 떨어지지 않으니까 이걸 기준점으로 참고해서 흉추 극돌기를 하나씩 잡아가면서 순서를 먼저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혈자리를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예, 등에 있는 동맥을 치유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위치를 잡았어요. 위치를 잡았으면 이제 써먹어야 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이 척수와 후지, 그 다음에 후지 이렇게 연결되죠. 그 다음에 전지, 그 다음에 내부로 들어가는 교감신경지 전체를 연결하는 그런 지점에 있다. 그걸 기억하시고, 동맥은 항상 척수 에너지의 흐름이다. 만일에 동맥 혈자리들이 이렇게 흐트러져 있으면은 이분이 척수 에너지 흐름이 흐트러져 있겠구나. 당연히 관리자로서 역할을 못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치료법을 생각할 때에 예를 들어 침을 놓는다고 가정하면은 여기는 침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또 여기까지 침이 직접 들어가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침 자리는 동맥을 따라서 침을 놓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타침은 사실은 이 척수 근처에 접근할 수 있는 침법인데 이제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많이 숙달이 되어야만 화타침법을 잘 구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진단하는 데 있어서 대칭과 균형이 잘 이루어져 있는가, 혈자리들이 제대로 잘 형성되어져 있는가 이런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치료를 할 때에도 주로 이제 척추 중에서 척추에 있는 동맥 혈자리 중에서 치료에 응용하는 혈자리는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방광경과 항상 함께 치료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 보시겠습니다. 우선 대추라고 하는 혈자리는 경추 7번째 자리에 위치해 있죠. 모든 양의 경락이 다 모입니다. 모든 양의 경락. 그러니까 양의 경락은 등에도 있고 또 팔에도 있고 다리에도 있거든요. 그 모든 양의 경락은, 그 다음에 신주 혈자리는 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혈자리다. 여기를 눌러서 진단을 해볼 수도 있고, 또 여기에 침을 놓거나 뜸을 뜨거나 또는 이제 진공부항을 하거나 또는 고주파를 쓰거나 어떤 치유의 도구를 쓴다 하더라도 신주는 폐와 관련된 치료. 사실은 여기가 이제 흉추 3번인데 흉추 1, 2, 3번을 같이 써요. 신주 혼자만 쓰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구당 선생님께서도 전에 보면은 폐암을 치료할 때에 신주, 신도, 영대 이쪽으로 침과 뜸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신도, 영대, 지향은 심장의 상태를 진단하기도 하고 치료하는 혈자리입니다. 흉추, 척중은 아까 보셨지만은 승모근과 광배근이 서로 만나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복부의 장기, 그 중에서 주로 소화기를 치료하는 혈자리고, 현추, 명문, 양관은 전부 허리 위치에 있거든요. 허리에 있는 5개의 요추 중에서 혈자리는 3개만 있지만은 사실은 혈자리에 상관없이 돌기 아래를 좀 혈자리로 잡아서 허리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주로 쓰게 됩니다. 천골의 끝 지점에서 미골로 연결되는 거기에 있는 요유라는 혈자리는 사실은 해부학적으로 보면은 뇌에서 척수로 연결되어진 그 끝단이 여기 붙어 있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미골뼈 속에 이게 딱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다치면은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병이 생기죠.
뇌의 말단이라는 생각을 항상 하시고, 그 다음에 장강은 사실은 장강은 여기서 인비골 아래쪽으로 침을 깊이 장침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이것은 이제 치질, 치루 이런 것을 치료하는 혈자리들입니다. 배부에 있는 동맥 혈자리는 주로 치료보다는 진단에 많이 활용을 하고, 또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는 많지가 않고 방광경과 함께 쓰인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스스로 몸을 치료할 때에 어느 위치에 쓸 것이냐, 이걸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바로 경락 공부거든요. 그래서 침을 쓰든 뜸을 쓰든 잽을 쓰든 뭘 쓰든 간에 이 혈자리들이 무엇을 관리하는가, 기본적으로 척수, 그 다음에 척수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후지, 전지, 그 다음에 교감신경지, 이쪽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걸 감안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이 윗부분은 폐와 연결되어 있다, 또 호흡 기능과 연결되어 있다, 여기는 주로 심장과 연결되어 있고, 여기는 소화기계, 그 다음 여기는 비뇨생식기계, 또 이쪽은 허리를 치료하는 혈자리, 이런 정도로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미골은 굉장히 중요한 혈자리인데 다음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장강은 좀 특별한 혈자리인데 주로 치질 치료에 많이 쓰인다. 또 골반 기저근과 연관된 그런 질병에 많이 쓰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경희를 공부하는 첫 시간이라서 많이 좀 생소하실 텐데 반복해서 하다 보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디 끝까지 잘 맞추셔서 361개의 경혈을 머릿속에 다 넣어놓고, 그렇게 되면은 내 머리는 무의식적으로 서로 시냅사거든요. 무의식적으로 수많은 기억의 단편들을 연결해 가지고 연상하고, 그렇게 해서 창조성을 발휘하거든요. 그래서 361개의 혈자리를 머릿속에 다 집어넣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강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